안정영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좀 알아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되게 쉽게 받는 질문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 질문이 생각보다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뻔한 것들인데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바로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소재를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헷갈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받으시는 가장 기본적인 경험 질문 시리즈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경험 질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 받는 차원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험 질문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 경험 질문은 도대체 평가자들을 왜 하는 것일까? 저는 이것부터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를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몇 번 보신 분들도 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은 극소수일 테니까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했던 일, 성공했던 일, 힘들었던 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일, 이런 거 궁금하세요? 하나도 안 궁금하죠. 궁금하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평가자들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경험 1도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척 할 뿐이죠. 물어보라고 하니까. 그런데 면접장에서는 왜 1도 관심 없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는데, 바로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역량의 메시지를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모든 그 질문 대답마다 다 어떤 직무 역량과 연관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모든 질문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너무 어거지니까. 하지만 저는 이 경험 질문만큼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묻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의 가장 큰 퍼센트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직무 역량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 질문만큼은 직무 역량으로 연관시키는 게 저는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질문들, 여러분들 어떤 직무 역량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 꼭 그 관점에서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경험,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정말 관심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경험 자체가 다른 분들 대비 되게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여러분들 되게 자랑할 수 있는 경험 있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좀 물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열하는 분들이 계세요. 힘든 점이 뭐예요? 예, 저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중에 저는 이런 과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경험 이야기에는 구조가 있을 거고요. 그 구조에서 분명히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즉, 그냥 물 흐르듯이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는 좀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강조가 되는 지점이 저는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얘기해주는 그 점이 저는 강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경험에 대해서 시츄에이션도, 태스크도, 액션도, 리절트도 똑같은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액션 쪽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입니다. 라고 강조를 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경험 질문을 받는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나의 직무 역량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동시에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갖추었다, 발휘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탑재하시고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공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자, 안정영 씨, 당신의 성공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얼개를 짤 거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짤 건 무엇입니까? 바로 구조죠. 성공 경험에 있어서는 전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이 짚으면 좋겠어요. 일단 성공이니까 성공을 그냥 쉽게 얻게 된다라면 그건 좀 성공이 좀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도전적인 경험과 비슷하긴 하지만 성공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제, 그러니까 시츄에이션과 태스크 쪽에 저는 약간 무엇이 조금 힘든 부분이었다. 약간 나한테 도전적인 과제였다 라는 식으로 좀 전제를 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힘든 점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액션, 그리고 이 극복한 건 내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는지. 이 문제 해결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어요. 대인관계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정보 능력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가장 집중해서 힘들었지만 내가 의사소통을 잘해서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서 문제를 해결했고 결국에 무엇입니까?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다. 이 세 가지 구조. 그래서 힘든 점과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의 노력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성과를 좀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바일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첫 번째 소재를 찾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1등을 했다라든지 뭐 최우수상을 받았다라든지 점수가 뭐 올랐다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정량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소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공 경험을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세 가지가 빡 들어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힘든 점이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나의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세 번째는 구체적인 성과까지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예요. 두 번째, 그럼 소재, 어떤 소재를 쓸까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재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정리하셨죠? 지금 우리가 경험 시즌을 하고 있는데 경험 정리를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은 다 무엇이 있습니까? 순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냐에 따라 이 경험이 가장 연관성이 높구나. 이건 연관성이 좀 떨어지네. 순위가 있을 텐데 저는 이 성공 경험에다가는 순위, 가장 높은 순위의 경험을 가지고 재구성하는 부분,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성공 경험이라 함은 세 가지 틀을 갖춘 구조를 갖추시고 그 다음 소재는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소재를 작성해 주시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조금 비슷합니다. 바로 도전했던 경험이죠. 그러니까 호환도 가능한 거죠. 성공했던 경험을 물어봐도 도전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도전했던 경험을 물어봤는데 내가 준비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준비했던 성공의 경험을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게 이제 면접을 좀 잘 보는 친구들의 특징인데 자 그럼 도전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도전도 갖고 가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이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목표가 조금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즉 앞서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 좀 힘들었는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도전은 그 힘들었던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수치화시키는 목표가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K그룹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1번에다가 항상 많이 듣는 피드백이 뭐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데 목표를 조금 명시해줘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전 경험에는 무엇이 목표였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금 더 그냥 뭐 사전적인 의미로서 얘기 드리면 이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었던 내 스스로도 도전적이었던 인턴으로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좀 하기 힘들었던 그런 그런 목표였다라고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력 그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똑같은데 뒷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서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이 도전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도전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성공 경험처럼 성공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되게 스무스한데 야 이거는 성공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그를 통해서 배운 점 그게 나한테 조금 더 의미가 있었다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하시고 싶으면 저는 이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성공의 경험과는 다른 겁니다. 성공은 궁극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도전은 여러분들이 그냥 도전할 수 있잖아요. 꼭 성공이라고 하는 걸 담보하지 않는 거니까 성공하셨다라고 한다면 성공하셨던 이야기, 그 다음에 실패하셨다라고 한다면 실패를 통해서 배운 이야기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신 분들은 어떤 느낀 점,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느낀 점까지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데 이거는 면접이 내가 좀 짧게 이야기하고 끝내는 면접이냐 아니면 길게 이야기해도 되는 면접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큰 구조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전적인 노력을 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무엇이다? 마지막에 달성하셨든지 아니면 달성이 좀 힘드셨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배운 점까지 가주셔도 좋겠네요. 소재 역시 마찬가지로 전 이 도전의 경험도 여러분들이 좀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소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전 경험을 준비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성공 경험도 될 거고요. 도전 경험을 준비하면 뒤에 얘기할 실패 경험도 좀 준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걸 제가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나누는 것도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 목표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또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실패로 가기 전에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 있겠죠. 힘들었던 경험. 참 비슷비슷하죠.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일단 저는 구조를 이렇게 좀 짜고 싶어요. 힘들었던 경험이다. 그럼 첫 번째 무엇이 힘들었는지 저는 좀 정의를 내릴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게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나의 역량이 정말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건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협업해주지 않아서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시간이 부족했던 건지 자원이 부족했던 건지 다양한 힘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 힘듦의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당연히 그 다음 뭐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문제 해결 능력 어떻게 이 힘듦을 극복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힘들었던 경험은 물론 도전처럼 성공과 실패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힘들었던 경험은 가급적이면 극복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달성한다. 왜 또 아까 도전은 성공도 좋고 실패도 좋다며. 근데 왜 힘든 거는 극복이 좋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도전은 제가 설정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내가 좀 달성하기, 내가 쉽게 접근하기 쉬운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좀 깔았고요. 이거는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좀 내가 노력해서 달성했다라고 하는 게 평가자 입장에서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또 따지자면 이 힘든 것도 도전적인 목표로서 치환시켜서 한다면 뒷부분이 자유로워지겠지만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면접장 딱 가셨을 때 힘들었던 경험 얘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그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그래서 저는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주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재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도 실제 면접관을 가면서도 그 다음에 모의 면접을 보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저는 꼭 드리는데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나 개인적인 것들 있죠. 너무나 개인적인 사항들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울컥하는 대답들을 많이 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아버지께서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뭐 내가 취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로 힘들었지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삶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서 약간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코로나19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접용 답변이 감상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나 개인적인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다기보다는 역시나 직무에 연관된 스토리, 즉 힘들었던 점을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에서 힘들었던 점을 어떤 과제, 팀플에서 이런 쪽으로 찾는 것을 먼저 좀 추천드리고요. 그게 안 되고 그게 없을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취업 준비해야 됐는데 자기소개서도 써지지도 않고 인적성도 공부도 안 되고 그리고 기업들도 채용을 막 연기하니까 내 스스로도 좀 많이 좀 갈팡질팡했던 것 같고 동기부여도 안 돼서 좀 힘들었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체크리스트 해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매일매일 내가 목표한 바는 다 이루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동기부여 되었고
힘들고 불투명했지만 열심히 자기소개서 쓰고 인적성 공부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힘든 환경이 온다.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 내 스스로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좀 깨닫고 앞으로 회사 생활 할 때도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다독이고 동기부여하면서 성과를 내는 사람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고 진짜 돈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평가자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에 저는 개인적인 내용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패했던 경험입니다. 실패했던 경험도 앞서 우리가 도전해서 좀 봤었기 때문에 조금 쉬울 텐데, 실패.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패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배운 점을 바탕으로 그걸 극복하셨던 스토리를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뒷부분에 얘기하는 거예요. 멋지게 계획했고, 멋지게 도전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을 느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느끼고 그걸 보완한 부분까지 가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난 정말로 진정으로 노력을 다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을 나중에 좀 얘기하고 대신에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공통적으로 들어갈 건 무엇입니까? 그럼 나는 실패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후자로 말씀드린 쭉 이야기하다가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했고 느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배웠다. 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무와 연관된 소재, 직접적인 소재는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실패 경험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전자 쪽으로 좀 오시는 게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실패를 했다라고 끝내주시고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서 이 실패의 원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또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결국에 그 다음번에는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걸 느꼈다. 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실패했다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실패한 것만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건 성격상 단점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단점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완했는지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실패 플러스 어떤 부분에 보완 노력, 그 다음에 배운 점 이런 부분까지 꼭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 실패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패의 경험은 없는데 대신에 좀 다른 경험을 말씀드려도 됩니까? 라고 빠져나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싫다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 성공 경험이나 도전 경험 같은데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도전을 달성했잖아요. 힘들었지만 극복했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한 번에 가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서 한번 실패했다. 그렇게 좀 설정해 주시면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설정하셔서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빨리 실패를 끝내고 그 이후에 어떤 점을 배워서 보완에 성공했다. 이런 쪽으로 가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고 여러분들 대답하시기 좋은 쪽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험은 협업 경험입니다. 조직생활, 회사 생활은 조직생활이다 보니까 같이 팀플레이했던 경험을 꼭 물어보거든요. 협업했던 경험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협업 경험은 참 또 다양한 소재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통된 과제를 부여받았는지를 좀 빨리 좀 그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목표로서 우리가 다 같이 취업 스터디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이런 팀플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공동의 목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은 갈등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맡은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분배해야 될지를 나눴다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한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같이 이렇게 해서 잘했다의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 일을 같이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을 어떻게 배분했다,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이 발생했고 같이 일해야 돼서 생산성을 내야 되는데 갈등이 발생했으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뭐 이것 말고도 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것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어떻게 분배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했고 나는 이것을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서 일을 같이 할 때는 뭐예요? 일 배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다 좋았는데 갑자기 구성원들 사이에서 뭐예요?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경청을 하고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오해하고 있었던 것 뭐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프로젝트를 잘 완성할 수 있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일을 배분했냐라고 하는 기준보다는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방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의 배분의 기준이 됐건 갈등이 됐건 빨리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먼저 제시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 여러분들 꼭 팀플레이에 관련된 소재가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직무에 관련된 거. 이게 없는 분들은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것들이 뭐 동아리라든지 학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턴 근무하시면서도 사실상 여러분들 개인적인 과제도 받으시겠지만 인턴은 공동의 목표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먼저 좀 생각해 주시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큰 매장에서 일을 하실 경우에는 또 같이 아르바이트생들끼리 협업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직무와 연관된 소재에서 한번 좀 찾아주시고 또 이공계이신 분들은 팀플레이,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팀 프로젝트 같은 거 그다음에 공모전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소재를 찾아주시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동아리라든지 학회 쪽으로 좀 내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협업의 경험도 뭐 성공했다. 보통 이제 거의 다 성공했다로 가니까요. 실패했다로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갈등 조율에 실패한 경우 뭐 이런 부분으로 좀 갈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주셔서 맞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잡코리아 영상에도 올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도전 경험, 이건 성공 경험, 이건 실패 경험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면접장에서 이런 기본 질문의 형태가 아니라 무엇인가 혼합된 형태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의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소재가 그리고 오늘 한 것만 해도 5가지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재가 5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5가지의 소재를 꼭 성공, 실패, 도전, 뭐 협업 이런 쪽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요. 만약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공 경험에서 요걸 앞부분에 내가 생각을 이렇게 바꿔봤다. 순서를 이렇게 바꿔봤다. 등등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고 한다면 내가 힘들었던 경험에서 의사소통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등등 여러분들이 조금 변환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런 디테일한 질문에 디테일한 답을 내기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 세트 5가지를 조금 가져가시면서 변환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5가지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내용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만 좀 가져가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변환할 수 있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 A라고 하는 소재를 도전의 경험, 성공의 경험, 실패의 경험으로 한번 계속적으로 변환하는 연습과 조금 더 플러스 알파 그 다음 단계에서 2가지 이상을 믹스했을 때의 경험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신다면 면접장 가셔서 어떤 경험 질문이 나오더라도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 질문, 기본 세트를 좀 알아봤는데요. 면접장에서 꼭 받게 되는 질문이니까 잘 대답하시고 이런 질문들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스무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평가자가 조금 아리송할 거예요. 본인의 경험도 설명을 좀 못하나? 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설정 잘 하셔서 많이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면접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